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모델 YL에 대한 예상이 극과 극입니다. 자, 모델 YL 3열은 가치가 낮은데요. 성인이 앉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결국은 쓸모없는 자리 아닌가요? 인위적으로 길이만 늘렸네요. 그렇다고 하면 모델 YL은 실패작 아닐까요? 라는 주장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공이나 실패는 우리가 한 1년 뒤에 평가할 수 있겠죠. 실제 인도량이 얼마일까, 수요가 얼마일까를 바탕으로 그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적어도 지금은 예상이에요. 저는 엄청난 성공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보죠. 근데 실패작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이 테슬라 모델 YL의 뒤쪽 빵빵한 이 것이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차는 굉장한 장점이다. 자, 이게 이제 실패작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 중에 이거예요. 결국은 3열이 좀 큰 사람들이 앉으면 머리가 트렁크 연 상태에서는 튀어나온다. 그래서 뒤쪽 트렁크 위에 유리를 굴곡을 주면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서 그러면 그 공간에 탑승자의 머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괜찮은 거 맞냐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요걸 이제 일단 조금 다르지만 다른 관점에서 먼저 보면 저렇기 때문에 캠핑이나 트렁크 문을 열었을 때 엄청난 개방감이 나온다라는 것이겠죠. 저 위에서 위쪽 뒤쪽에서 광활하게 뒤쪽이 열리기 때문에 일단 캠핑을 하고 아침에 트렁크 문을 열었을 때 그 느낌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으면 거의 진짜 뿅 갈 거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이거죠. 3열에 앉았을 때 머리 공간 확보 이 방식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사실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이건 멀지 않아서 이제 중국에서 먼저 충돌 테스트가 나오겠죠. 가장 먼저. 다른 것보다 후방 충돌에서 안전 확보가 어느 정도일지가 정말 궁금해요. 근데 저는 테슬라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그 자동차의 뭔가에서 안전에 타협한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분명히 뭔가를 확보하지 않았을까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이런 방식은 이미 다른 형태의 자동차들에게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있는 그 레이싱 경주에서 LMP 같은 시리즈들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미 그런 곳에서 칵핏의 형태가 F1은 이제 개방된 형태에서 앞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바를 만든 형태죠. 반면에 북미의 LMP 경주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굴곡지게 마치 우주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원형의 우주선에 우주인들만 앉아있는 중간의 공간 위에 유리로 보호하는 그런 옛날에 그런 것들 있죠. 그 방식과 유사하게 LMP 차량들은 운전석에서 전면을 굴곡으로 완전 반원 형태로 해서 유리막이 되어 있는, 그게 유리가 아니겠죠. 강화된 뭔가로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안전 확보를 그런 식으로 경주차에서 쓰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 방식을 일반 자동차에 가져왔다라고 보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동차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적용하진 않았고, 테슬라는 이렇게 해서 최대한 공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경주차도 저 정도의 안전 확보를 하고 있잖아. 그럼 우리도 해보자 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공간이 튀어나왔으니까 이게 틀렸다. 글쎄요. 그건 전통적인 고정관념이 아닐까. 철로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아닐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3열 좌석이 달린 새로운 모델 YL 모델이 출시됐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은 실패작이고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주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이렇게 트렁크를 연 상태에서 머리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안전한 게 맞냐? 나중에 충돌 테스트를 한번 보죠. 이건 이제 중국의 어떤 테슬라 매장인 것 같아요. 참 중국은 경쟁이나 홍보가 치열하다. 이게 뭐냐면, 자, 키가 큰 사람들, 실제 다 180인지 모르겠지만 키 큰 사람들 6명이 탔을 때 공간이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인 것 같아 보이는 6명이 실제 모델 YL에 탑니다. 자, 1열에 먼저 타고 팔 길이 가장 적정하게 손목 정도까지 맞추고 앉습니다. 1열 사람들 문제 없죠. 머리 공간도 문제 없어요. 1열은 너무나 공간이 좋다. 그리고 2열이 그냥 사실은 4인 정도 타는 데서는 거의 환상적이죠. 정말 엄청난 공간감을 줍니다. 근데 그 2열도 이제 무릎 공간 조금 한 주먹 한 2개 장시간 이동하는데 문제 없을 정도로 하고 맞추고 난 다음에 2열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3열을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도 얘기하는 게 3열에 성인이 탈 수 있냐 없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보는 관점이. 분명히 트렁크를 개방하면 저 머리 공간이 밖으로 나와 있는 그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나와 있으면 위험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하지만 오히려 그게 안전 확보가 충분히 된다라고 하면 새롭게 자동차에서 공간 확보를 하는 방식이 되고 일반 자동차들도 이제 따라하지 않을까라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3열에도 2명이 타고 물론 불편하겠죠. 장시간 이동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을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0에 성인 6명도 타고 가려면 먼 거리 아니면 탈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역시나 북미권에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열띠게 토론을 합니다. 3열에 트렁크를 열었을 때 저렇게 머리가 그 구조물 밖으로 약간 나오는 저게 안전한 게 맞아?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더 이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북미에서 증명된 게 있어요. 테슬라 모델 Y 7인승. 심지어 북미에서는 롱휠 베이스도 아니고 기존의 테슬라 모델 Y를 바탕으로 구형에서는 7인승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그건 얼마나 더 좁겠습니까? 그 좁은 데서도 3열에 시트 2열 두고 거기에 아이들이 앉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어른이 앉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7인승으로 북미에서 많이 팔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3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뒤쪽과 좀 가까워요. 자, 이 차량에서 북미에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몇 대 팔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차량을 이미 북미에 많이 팔았고, 근데 이 차량으로 인한 안전 문제, 3열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딱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고되거나 어떤 문제가 제기된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굳이 저 3열이 안전한가, 저 방식이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이미 북미의 7인승 모델 Y를 통해서 증명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오히려 더 훨씬 안전을 확보하고 제대로 자리까지 키웠기 때문에 오히려 북미의 소비자들이 제발 좀 내놔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모델 Y 7인승을 가지고 있는데 괜찮은데 궁극적으로 진짜 정답은 모델 Y 6인승 저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족이 모델 Y 7인승을 타고 다니는데 제발 좀 북미의 모델 YL을 내놔달라. 그건 무조건 산다. 우리는 바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미 모델 Y 7인승 그 좁은 차조차도 북미에서 수요가 꽤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제기된 적이 거의 없다. 적어도 찾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모델 Y 6인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우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모델 Y 6인승의 전비를 보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 중국에서 지금 6인승, 중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6인승의 SUV 경쟁이 치열한 시장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게 존재하지 않아요, 거의. 물론 이제 북미에 캡틴 시트 2열 있는 어떤 7인승 차, 그러니까 3열은 3개짜리 혹은 2개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있긴 하지만 그건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고, 주로 북미에서 그 정도가 필요하면 그냥 MPV를 사는 거죠. 굳이 일반 SUV 형태인데 뭔가를 유지하면서 고급스러움까지 유지하면서 그런 시장은 북미에서는 소수고 중국이 이 시장이 확실히 커요. 그래서 그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그 시장에서 전비로 한번 정렬을 해달라라고 쭉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우리가 아직은 전비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죠. 왜? 인위적으로 전기차의 충전 요금을 낮추고 강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 가솔린 디젤 대비 굉장히 저렴하죠. 그 저렴한 차이에서 전기차의 전비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싸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전기차에서 전비를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사실 한국도 이제 전기요금, 충전요금이 현실화가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그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현실화가 되면 그 전비 어느 정도 차이가 분명히 연료비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마냥 싸니까 가솔린 휘발유 대비 상관없어. 굉장히 큰 전기차라도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아니다. 미래로 가면 그런 것인데, 당연히 이제 전기차도 전비가 중요한데 테슬라의 전비는 거의 최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왜? 연료비 자체가 너무 싸서. 근데 그건 계속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테슬라 모델 YL의 전비가 얼마인지 그 6인승 시장에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일단 모델 YL 같은 경우에는 12.8kWh 100km로 가는데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중국에 출시되어 있는 6인승 SUV 중에서는 가장 최상입니다. 또 다른 거 ID6X 같은 것들이 14.4, 그 다음에 림모터의 6인승 같은 것들이 14.5, 그 다음 둥펑의 차량들이 14.7, BYD의 6인승이 15.6, 그 다음 ES8 16.6, 그 다음 M9 EV 이런 것들이 17.4, 이런 식으로 쭉 해서 6인승 차량들의 전비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거기에서 테슬라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20.8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 YL의 12.8과 모델 X의 20.8을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도 한 15, 16 이상입니다. 괜찮은 것들이 14고 15, 16, 17 이상 것들이 많아요. 근데 테슬라 모델 YL은 12.8이에요. 일반적인 평균에 비해서도 거의 3분의 1은 덜 먹어요. 연료 효율이 굉장히 뛰어난 것이죠. 자기들의 자동차인 모델 X와 비교해도 거의 한 60% 수준. 효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국내에서 모델 X의 전비가 복합이 어느 정도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4.2, 고속 기준으로 4.4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국내의 어느 큰 SUV 전기차의 복합 연비, 자 4.3, 4.7, 3.9 얼마예요? 지금 X와 비교하면 4.2, 4.4, 4.1. 자, 보시면 서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복합으로 보면 비슷하죠. 4.2, 그 다음 국내의 큰 6인승, 7인승짜리 그 전기 SUV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4.3. 그 다음 또 다른 국내의 7인승짜리 전기 SUV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4.2. 자, 모델 X와 비슷하죠, 지금. 모델 X. 그럼 모델 X와 비슷한 국내의 6인승, 7인승 전기 SUV인데 그 모델 X의 전비가 중국 기준으로 환산하니까 어떻습니까? 모델 YL 대비 거의 한 곱하기 1.8, 7은 넘죠. 자, 즉 얘기 드리면 국내에 만약에 모델 YL 이게 출시가 되면 전비에서 본다면 국내 6인승, 7인승 대형 SUV가 있어요. 그것과 비교를 하죠. 야, 3열의 공간이 저렇게 부족한데 굳이 저걸 살 필요가 있어? 국내에 이게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은 우리가 전비 충전 요금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델 YL의 전비는 국내 6인승, 7인승 그 SUV에 비해서 국내 환산으로 나중에 인정받아야 되겠지만 중국으로 본다면 거의 60% 수준이에요. 60%. 걔들보다 효율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연비가 굉장히 뛰어난데, 자, 6인승 가능하다. 충분한 공간이 된다. 라는 것이죠. 3열의 성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국내의 그 6인승이 훨씬 좋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아니다. 이것도 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내가 가끔씩 대부분은 이제 혼자 출퇴근을 하는데 가끔씩 우리 가족들 태우고 어른들 태우고 3명, 4명, 5명, 6명 탈 때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6인승을 다 6명이 타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주로 이제 차량들을 보면 아빠가 출퇴근용, 아빠가 출근, 아빠가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 좀 주중이나 주말이나 어떨 때 사용하고, 자, 이런 식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평소에 이용할 때 뭐가 중요할까요?
3열의 성인 남자가 탈 수 있는 게 평소에도 중요할까요? 평소에 출퇴근하고 대부분의 일반 자가용으로 쓸 때는 아빠나 엄마나 뭐 소수의 사람들이 쓸 건데요. 아빠가 뭐 대중교통으로 출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차를 엄마나 아이들 한 3명, 4명 정도가 쓰겠죠. 즉 6인승, 7인승 차량이라고 해서 그 3열에 성인 2명, 3명이 다 타는 경우는 사실 그 차량을 전체 이용하는 데 있어서 5%, 3%의 기간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은 1열, 2열을 사용하겠죠. 그 6인승, 7인승을 위해서 샀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삶에서 본다면 그 3열을 성인이 타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 1열, 2열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뭐가? 결국은 연료비겠죠. 근데 그나마 전기 충전 요금이 지금은 싸서 이 차이가 덜 느껴지지만 결국 국내의 그 6인승, 7인승의 SUV, 전기 SUV와 모델 Y, L 이걸 딱 가져다 놨을 때 연료비가 거의 얘가 6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내의 모델 X나 아니면 그 6인승, 7인승의 전기 SUV와 비교를 하면 당연히 그건 엄청난 연료비 절감이죠. 그리고 미래분명하게 전기 충전 요금은 오를 거예요. 그 오르는 과정에서 이것의 가치는 더더욱 빛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차량의 특징을 보면 어때요? 일반 모델 Y나 일반 전기차에 비해서 차는 크고, 물론 회전 반경은 좀 불편하지만 그건 뭐 전기차의 전형적인 특성이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이제 실험에서 나오겠죠. 타각을 어떤 식으로 했을까? 모델 Y 주유니퍼와 거의 똑같다고 하면 당연히 회전 반경이 더 불편하겠죠. 근데 그건 감수해야 되고, 근데 거기에서 또 어떤 노력을 했을 수도 있고. 자, 분명한 건 차가 커서 길어서 불편한 게 있지만 일단 전비 효율이 굉장히 뛰어나다 라는 것이고, 충분히 공간을 2열까지는 제공해 준다. 그리고 가끔씩 3열도 앉을 수 있다 라는 것. 그리고 뭐 실내에 뭐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뭐 하드웨어의 변형들이 있고, 그 다음 안전성에서도 좋으면서도 제로백은 빠르다, 웬만한 차들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것이고. 자,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차는 우리가 가족이 뭐 5인, 6인으로 딱 정의가 되어서 끝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주로 진짜 5인, 6인이 항상 있어. 다 같이 있고 다 같이 차를 이용해.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평소에 뭐 우리가 카니발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그 차에 막 6명, 7명이 다 항상 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가족 구성원들도 처음에는 둘이 시작했지만 3시, 4시, 5시 이런 식으로 늘어나지 한 번에 우리 가족 5명, 한 번에 6명. 자, 이렇게 짜잔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차는 사람이 적을 때도 사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왜? 유지비가 적거든요. 가장 중요한 전비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둘 혹은 셋이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는데. 물론 차값이 조금 비싸죠. 그렇게 샀다가 아이가 늘어나. 그럼 그 늘어나는 걸 미래에 다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3열이 더 넓은 6인승, 7인승이 있지 않냐? 국내는 전기차. 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는, 초기에는 어때요? 대부분 가족이 둘, 셋, 넷. 그 정도예요. 굳이 3열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적은 사람이 이용하는 그 시점에 결국 유지 비용이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 모델 YL은 전비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국내 6인승, 7인승의 전기 SUV는 큰 대신에 평소에 혼자 탈 때도 에너지를 많이 먹는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델 Y는 적을 때부터 그냥 내가 이 디자인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라고 하면, 아니면 이게 차가 조금 길어서 회전 반경이 조금 불편한 그 정도의 거부감만 없다라고 하면 사는 것이 굉장히 괜찮죠.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중에 가족이 늘어난다? 그럼 얼마든지 그냥 대응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혼자 타더라도 사실은 비효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성은 굉장히 뛰어나고, 그 다음 북미에서는 이미 7인승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미 북미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작은 이 모델 Y를 바탕으로 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가정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 가정들에는 저 모델 YL이 나와주면 정말 고맙죠. 이것조차 이용을 했는데, 그리고 이게 안전 문제가 아직 크게 발생한 게 없는 걸 보면 모델 YL도 당연히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은 모델 YL은 참 잘 나왔다. 가격이 네, 중요하겠지만 과연 국내에 앞자리 6, 6999, 뭐 68 얼마도 예상하지만 네, 너무 약간 오바고 6999에 나와주기만 해도 이건 정말 대박이다라는 겁니다. 모델 Y의 퍼포먼스는 성격이 다르죠. 그건 진짜 젊고 진짜 미친 듯 달리고 싶은 사람들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성격이 다르고, 모델 Y의 롱을 구입하는데 뭐 혼자 사는 사람들이야 그게 괜찮지만 가족이 둘 이상인 사람들은 셋이 될 수도 있고 넷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고민이 되시겠다. 가족이 둘이거나 셋인 사람들은 모델 YL을 생각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급하다면 그냥 사는 게 맞고, 모델 YL을 이미 예약했을 테니까 사는 게 맞고, 근데 급하지 않고 기존의 차도 괜찮은 거 만족하는 것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모델 YL을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게 생각보다 전 세계에 다 깔리는 건 늦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몰라요. 지금 유럽에서 모델 X가 판매를 점점 단종시키고 있고 국가별로, 그 다음에 모델 Y나 이쪽의 판매량도 사실 전년 대비 계속 긍정적이진 않아요. 아무래도 유럽인들은 뭔가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반감이 심한가 봅니다. 그래서 회복이 제대로 됐다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진짜 니들이 이거 안 사고 배겨? 라고 해서 이게 좀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적어도 상품성은 굉장히 뛰어나다. 자, 혼자 타는 사람들이 국내 SUV 6인승 7인승은 사기에는 고민이 되겠죠. 비효율적이라서. 하지만 이건 혼자 타는 사람들도 전혀 부담 없이 탈 수 있을 정도로 효율이 굉장히 뛰어난데 다방면으로 쓸 수 있다. 나중에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